자, 원장님들 이제 15강입니다. 우리가 1강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절반 이상을 왔습니다. 그죠? 15강. 우리가 키워드 상위 노출의 비밀 파트 1에서 이제 15강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 경쟁 블로그 분석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파트 4부터는 실제로 이제 글 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원래 이제 우리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쟁 블로그를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나와 경쟁하고 있는 경쟁 블로그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블로그를 이길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고 이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길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못 이기면 굳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기려고. 제가요, 골프가 이제 초보 90돌인데요. 90 뭐 조금 넘습니다. 95개, 뭐 90에서 95개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타이거 우즈를 이기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타이거 우즈라는 걸 알면 내가 도전을 안 하겠죠. 근데 뭔가 이제 모자를 눌러 쓰고 왔어. 어, 뭐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서 도전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으면 제 마음대로 막 용언 쓰고 결국엔 이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겠죠. 학원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쟁 블로그를 분석했을 때 내가 1등 못해, 2등 못해, 3등 못해. 그러면 4등 하면 되잖아요. 그죠? 4등 하거나 아니면 다른 키워드를 잡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상대방 그 블로그를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분석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분석합니다. 블로그 지수하고 개별 포스팅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장님들 블로그 지수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C랭크 로직이겠죠. 그죠? 이 사람이 이 분야의 글을 얼마나 썼느냐, 그러니까 몇 개의 글을 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언제부터 몇 개의 글을 썼느냐, 활동은 얼마나 했느냐, 이게 이제 블로그 지수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개별 포스팅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개별 포스팅 분석은 뭡니까? 다이아 로직, 다이아 플러스 로직, 스마트 블로그겠죠. 그죠? 얼마나 이 사람이 이 포스팅을 신경 써서 했느냐. 근데 사실 우리가 네이버처럼 엄격하게 이렇게 기준을 다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대략적으로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은 이제 그 요즘에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그게 없으시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료 돈을 내면 키워드를 딱 했을 때 그 키워드에 경쟁자들의 그 블로그 지수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애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그것 때문에 유료로 들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 분석만 하면 내가 얘를 이긴다 못 이긴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하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원래 지피지기라고 했잖아요. 나하고 비교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방법 그대로 나의 경쟁 블로그, 그다음 나의 경쟁 학원이겠죠, 그죠? 주변에 경쟁 학원을 분석해 보시고 나 이길 수 있겠다고 싶으면 이기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등수를 밑으로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요, 그걸 계속 하려고 하다가, 계속 쓰는 거예요. 똑같은 키워드를. 그러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분석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지수 확인은 C랭크 점수를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는 겁니다. 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블로그 지수라는 거는 뭐냐면 블로그 포스팅 개수, 서로 이유 숫자, 그다음에 프로필 블로그 히스토리 들어가면 개설 일자와 활동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카테고리의 전체 블로그 보기를 보면 여기 카테고리의 전체 보기 글자가 그 글이 몇 개인가가 나오죠. 그죠? 한 150개 썼어요. 그럼 150개. 그 다음에 블로그 히스토리를 보니까요. 들어가니까 2007년부터 해서 엄청 오래됐죠. 그죠? 자, 그리고 블로그 이웃은 186명 정도 됩니다. 블로그 이웃이 186명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봤을 때 엄청 오래된다다가 블로그 개수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이웃도 그래. 그럼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기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이제 포스팅 개수도 한 30개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블로그도 만든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이기겠죠. 그죠? 그죠?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글은 많이 썼는데, 로직에 맞춰서, 그러니까 네이버 알고리즘에 맞춰서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로직에 맞춰서, 알고리즘에 맞춰서 쓰면, 그러면 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개별 포스팅의 품질을 확인하는 겁니다. 개별 포스팅. 그러니까 다이아 로직의 점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팅 글자 수, 그다음에 이미지 개수, 그다음에 동영상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본문의 내용도 분석해 보는 거죠. 이때 뭐 키워드 뭐 몇 개 들어갔냐, 그다음에 어떤 제목에 어떤 거를 썼느냐, 이런 거 연관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원장님들이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 원장님들 좀 분석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한번 실제로 이제 네이버에서 어떻게 분석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넘어와서 증산영어학원을 검색을 하니까, 물론 이제 제가 제일 첫 번째 떴습니다. 떴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이지 프라임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블로그거든요. 저도. 그 다음에 정철학원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이 이지 프라임은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한 장이죠, 한 장. 글자는 좀 많습니다. 글자는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키워드 많이 쓰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엄청 썼죠, 그죠? 써도 이것들은 노출이 안 됩니다, 사실 키워드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메인 키워드만 노출된 거예요. 양산, 증산, 영하고만 된 거고요. 근데 이분이 포스팅 개수가 265개입니다, 그죠? 260개 많고요. 그다음 프로필을 보니까 이게 또 혹시나 개인정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오래되셨죠, 그죠?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는 거예요. 글 자체는 이분이 별로 그게 없지만 블로그 지수 자체 지수가 좀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높이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그냥 제 거를 볼게요. 제 거를 여기 보세요. 그럼 얘가 만약에 학불전 공식 블로그인데 저희 그 블로그인데요. 여기에 썼습니다. 얘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서 보면 블로그 포스팅 개수가 146개가 되고요. 프로필 들어갔을 때 히스토리, 이 블로그 히스토리 들어갑니다. 히스토리 들어가면 2015년부터 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 거의 9년 정도 됐죠. 블로그 오래됐죠. 그러면 자, 9년 정도 된 블로그에 포스팅 개수는 한 145개 정도 되고요. 14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로이웃 아마 이게 꽤 많을 거예요. 서로이웃이 1000명입니다. 10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요 정도에. 그러면 글만 쓰면 이기는 겁니다. 왜? 근데 2024년 3월 달에 2023월 달에 썼고 이분은 하루 전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밀린 거예요. 그죠? 일찍 썼어요. 아마 이걸로 다시 증산 영어학원 키워드를 잡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렇다면 글을 쓰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완전히 너무 높아요. 지수가 높으면 그럼 아예 도전을 안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들 블로그 분석과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여기에 글자 수도 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걸 볼게요. 제가 요걸 들어가겠습니다. 괜히 남은 게 들어갔다가 좀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 이거를 이기려고 하면은 원장님들은 들어가서 이제 글자 수를 봐야 되겠죠. 글자가 몇 개냐. 자, 그럼 요까지 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글자 수 세기 들어가서 이게 붙여넣기 합니다. 천자 썼습니다. 천자 썼고요. 그 다음에 천자 썼고 어, 사진은 꽤 있습니다. 사진이 여기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하나. 11장이었죠. 동영상은 없고. 그럼 자, 원장님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11장 사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동영상 없고, 글자가 천자예요. 그럼 만약에 원장님들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1200자나 1300자 쓰고, 사진 한 15장 넣고, 동영상까지 넣으면 이긴다는 거죠. 비슷하면. 블로그 지수가 비슷하면. 그죠?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쟁 학원을 분석해서 와, 이 사람 너무 넘어서기 힘들다라고 하면 포기하고 그 다음을 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기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글을 써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또 글을 쓰면 또 뒤집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쟁 블로그를 분석해서 항상 이 아이가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얘를 내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아이보다
다이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만약 블로그 지수가 딸린다면, C랭크 점수가 딸린다면 다이아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사진과 더 많은 동영상과 더 많은 글자 수를 가지고 공략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 최신 순으로 쓰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진짜 최적화 블로그야. 최적화 블로그면 못 이깁니다. 그런 애들은 아예 포기를 하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유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자, 우리가 대치동 영화관을 쳐보겠습니다. 대치동. 자, 대치동 영화관 완전 핫하잖아요. 그죠? 완전 최고의 그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부 최3333이잖아요. 블로그 지수 만빵이에요, 만빵. 이런 애들만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아무리 써도 못 이겨요. 그럼 우리는 이런 애들을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교명을 해. 대치초, 대치중, 뭐 이런 거 있죠. 짧게 짧게 가야 돼요. 무슨 학교 앞 영어학원이나 아니면 뭐 초등 영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왜? 무슨 동 영어학원은 얘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이 최적화 블로그들은 절대 못 이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아마 돈 주고 할 거예요. 돈 주고. 자기 블로그 아니에요. 다 보세요. 프로그래밍 뭐 학원 블로그 아니고요. 돈 주고 이런 거 쓰면 한 1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포스팅 하나 해주는데 한 달 상위 노출 시켜주면 10만 원, 15만 원. 아마 대치동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아마 원장님들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이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거에 맞춰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불덱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포스팅 무료로 블로그 지수 파악해주는 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지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리 스스로를 알고 그다음에 우리 경쟁 블로그를 항상 파악하면서 그러면 경쟁 블로그가 내하고 좀 비슷한 애들이 있으면 항상 긴장해야 되겠죠. 키워드를 항상 검색해보고 내 키워드가 밀린 거 아닌지 파악했다가 다시 또 글을 써서 최신 순으로 또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마 이제 우리 블로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파트 3에서는요. 11강부터 15강까지는 정말 중요한 걸 했습니다. 키워드, 핵심 키워드 개념, 그다음에 상위 노출 개념, 그다음 네이버의 로지, 그다음에 다른 분석하는 법. 이제 진짜 완전히 상위 노출까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다 했고요. 이제 16강 파트 4에서는 진짜 이제 상위 노출 쓰는 글쓰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문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파악하게 될 겁니다. 다 15강까지 수고하셨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원장님들 이제 글을 써가시면서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 가시면서 다음 강의까지 우리가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4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